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2012년 4월 1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금요경마 할 때는 제가 몸살이 좀 났는지 좀 맛이 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컨디션이 좀 괜찮네요. 자, 오늘은 이제 방송을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이제 지난주 방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귀를 좀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저희 팀이 좀 많이 맞춰 드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맞힌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잊어버리고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을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래도 뭐 맞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렸다고 하니까 저희 방송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방송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 뭐 사실 경마라는 걸 하면서 전문가를 하면서 보람을 찾는다는 게 뭐 어렵잖아요. 사실 뭐 이 노름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맞춰드리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다는 보람도 또 나름대로 이 속에서도 찾고 있는 저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기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강타님 요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해주시면 또 힘도 나고 또 그런 데서 이제 좀 나름대로 보람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번 주 경마 자체도 자 꼭 이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이제 날씨도 이제 많이 풀렸으니까 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팀의 지난주 성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석본 의원부터 가죠. 네, 지난주 경마는 이제 안정적인 배당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추고 가야 될 경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하루 뭐 5개 이상씩은 뭐 적중이 또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배당을 만들어서 공략하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아웃되는 거죠. 아웃. 기본적으로 인정할 건 또 인정하면서 배당도 노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결과였고, 토요 경주 5개, 1호 경주 5개 이렇게 적중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메인급 승부로 출전을 기다렸던 마필들, 제가 이제 출전을 기다렸던 마필들을 몇 번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그런 말들은 다 입상을 해 주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3비수를 강하게 또 노렸었고, 마리대물과 함께 뭐 한 방으로 3.1배 힘을 좀 실어드렸던 경주였고요. 이 경주 승부 레이스도 가우초하고 퍼펙트 캡틴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빅버드란 마필만 잘라낼 수 있으면 뭐 적중이 어렵지 않은 경주였죠. 빅버드 잘라내면서 적중을 드렸고, 11경주에서 배당을 잡아드렸는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플리트 보이하고, 자, 박태종 기수가 토요일 계속 못 들어왔었죠. 썬로들리 12.6배짜리를 주력 한 방으로 후반부에 황금 캡틴이라는 인기발을 잘라드리면서 자, 후반에 중배당 한 방의 힘을 또 보여드렸던 토요 경주였고, 자, 1호 경주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첫 경주부터 강축이 9만석이 있었지만 화살을 축으로 주력 적중을 시켜드렸고, 톱 스페셜의 켄트룰러, 자, 역시나 주력 적중으로 맞춰드렸고요. 자, 태양신기 배롱이 게임, 이건 뭐 능력상으로도 한 방으로 봤던 경주였고, 자, 여기 이제 배낭이 질풍우뜸 게임에 자, 이 치치러너를 가지고 18.8배 쌍승식 24.4배, 당시 10배 이하로 팔렸던 뭐 관악급이며 수지신동, 주문동 이런 말들 싹 잘라내고, 자, 중배당을 잡아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부산교차 6경주 승부 경주였죠. 스모킹건의 키다리죠. 한방 승부까지 해서 후반부 항상 좋은 배당을 좀 잡아드리면서 결과가 있었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신동훈 의원. 예, 우선 저는 뭐 저배당 적중 내용은 다 생략을 하겠고요. 자,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토요일 이 UCC 메인급 승부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노렸던 말이 이제 손석범 위원이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플리트 보이 얘를 놓고 13 썬 로들리에 제가 강하게 한 방, 그리고 제가 뭐 50배, 80배, 자, 이런 막권들도 노려드렸고, 자, 쌍승식 막권 꼭 구매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자, 쌍승식이 이제 40배가 넘었고요. 복승식은 이제 12.6배. 자, UCC 메인급 승부. 한 주 흐름이 끊겼는데 또 지난주 이제 적중이 나왔고, 제가 방송에서 또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다미올이란 마필. 이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히 걸음이 터졌다. 이거는 또 된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에요. 역시 우승을 차지하면서 쌍승식 20섭에 복승식 11.8배 이렇게 지난주 좋은 배당 적중 있었습니다. 예, 강타는 지지난주에 이제 댄징슬리의 배틀빙고 복승식 354.2배, 상승식 662.7배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성원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난주에는 총 15개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9개 경주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나머지 6개 경주만 분산으로 적중이 됐습니다. 자, 어쨌든 뭐 단통 맞췄다 하면 단통이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7경주죠. 토요제 7경주에서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3번 이 눈깜짝이 요거 선행 가면은 1000m에서도 짧다고 해서 안 팔릴 것 같은데 이번엔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갈살 마필이 뭐가 있어요? 1번 머니바다하고 챔피언 컨셉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마리 갖고 딱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복성식은 41배가 나왔고요. 상승식은 102.9배가 나왔는데 자 요거 깔끔하게 복승 상승 3복승까지 깔끔하게 세 마리를 갖고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자, 뭐 이 이외에도 토요경마는 제주교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적중하는 등 7개를 마치면서 완벽한 대승을 엮어드렸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난주에도 내용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워낙에 그 전주가 잘했기 때문에 빛이 좀 덜 났을 뿐이지 지난주에도 뭐 내용 자체로는 진경만 아닙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자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저희 팀의 강고 내용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주경마까지 가려고 그러면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가리 그만 까고요. 토요제 1경주부터 한 경주 짚어가면서 자, 뭐 최선의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경마를 지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차게 오늘도 무조건 이긴다 이런 전제를 깔고 토요제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편성 자체로 봤을 땐 입상마가 어느 정도 압축은 되는 듯 싶습니다만 1400 국산 5군 경주가 의외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 자, 신동훈 의원부터 가죠. 그거부터 얘기해야지. 자, 토요경마 흐름을 얘기 안 했네. 신동훈 의원이 뭐 해보죠. 뭐 토요경마 전체적인 그냥 뭐 흐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그렇게 뭐 저배당 경주 같지도 않고 하지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좀 저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배당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중배당을 뭐 노리고 갈 수 있는 하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좀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쪽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삼아보시기 바라면서 자 토요제 1경주 자 신동훈 의원부터 집중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9번 썸씽 스페셜이 올 축으로 이제 팔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올 축은 아니더라도 이제 강 축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상대마 찾는 게 관건이 아니냐라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자 그 중심에 있어서 저는 이 4필드 러너 자 이제 비록 승분전을 치르는 상황이고 거리가 이제 1400m라는 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선행성 마필이 아니고요. 스태미너를 바탕으로서 자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승군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으로 4필드 러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역시 뭐 썸씽 스페셜을 제외하고서는 후차권은 굉장히 좀 혼전으로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거리가 1400이라서 이 부진한 말들이 아주 뭐 탄력적인 걸음을 가지고 올라온 말도 솔직히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1번 슈퍼블루라는 마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코토 기수가 국내 경마에서 1번 게이트 승부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6조 마필 기승했을 때도 배당을 냈던 것들이 모두 다 1번 게이트였는데 이번에 슈퍼블루 같은 경우도 지난번이야 이제 외곽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뭐 입장의 경주력을 보였지만 그전 2월달 경주만 하더라도 바로 선두권에 붙여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1번 게이트에서 바로 선두권에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고 앞선에서 한번 최대한 버티면 올라오는 말들의 탄력도 민기적 거릴 것이기 때문에 1번 슈퍼블루의 배당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9번 썸씽 스페셜과 3번 즐거운 세상의 김원숙 마주가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편성 자체에 전형적인 선행마가 9번 썸씽 스페셜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9번 썸씽 스페셜이 선행을 도모를 하고요.
그러면 D를 따라갈 수 있는 선입편 강자가 있어야 되는데 선입편 강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뚝심마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편성에서 뚝심이 좋은 마필들은 당연히 3번 즐거운 세상, 외곽 게이트에 11번 바라는 만큼 6번 알아가야.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11번 바라는 만큼입니다. 이제는 이 편성은 되는 편성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필 자체가 요즘 이 40조가 고옥봉조 계사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니까 이걸 심승태가 받을지 누가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마방 자체를 받으려고 그러는지 전반적으로 이 40조가 옛날 고대산이었나? 그때 그 40조의 대표마가 뭐였지? 그 유명한 만화 있잖아. 뭐 고대산도 있어. 고대산도 있고 그 뭐야? 아 무비안. 예, 무비안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그 생각이 안 나냐 이렇게. 그런 말이 있을 때 그 열심히 조교했을 때 그때 당시처럼 이렇게 좀 마방의 활기가 좀 있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1번 바라는 만큼은 1400의 느린 편성이 아니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편성의 덕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11번 바라는 만큼을 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1경주는 9번 썸씽 스페셜 필드로 저희 팀에서는 1번 슈퍼블루를 얘기를 드렸고요. 4번 필드러너를 얘기했고요. 11번 바라는 만큼 이상 3들을 언급을 드렸던 자 이 토요제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토요제 2경주는 손석번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 말씀을 마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뭐 보편권들도 이제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은 뭐 최근에 이제 걸음 자체가 이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이 10번 야어 라이언. 우선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이고, 자 42조 마방이 사실 좀 인기만 승부가 좀 부진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못 올 이유는 없어요. 안 갈 이유도 없고 탐색 이유도 없고 뭐 이 정도 걸음이라면은. 이번에 첫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실력으로 10 야오 라이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편성 자체도 사실상 누가 선행을 가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없는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 1200을 맞이해서 뒷심으로 압축이 뒷심이 좋은 놈들로 압축이 될 수 있는 경주인데 1번 치유천왕과 저는 이 8번 한열천영 중에서 한 마리를 째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마필들 중에서는 저는 차라리 이 8번 한열천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열천영이란 마필 자체는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은 아닙니다. 이 구자선 마주의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가 요즘 이 입상 패턴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직전 경주 시 추임력을 엉팡지게 끌어내놓고 그 다음 경주에 느린 경주 만나서 선행력만 살짝 붙여가지고 입상을 하는 이런 패턴이 근간의 입상 패턴이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지난번에 추임력을 끌어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다 이 숫자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분석을 하는데 요령에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8번 한열천영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 자체는 8착이긴 합니다만 8위이긴 합니다만 능력으로는 상당히 끌어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 한열천영이라는 마필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말 중에서는 이제 10번 야오라이언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걸음이 나오기 시작한 부분이어서 야오라이언은 배팅권에 가지고 가는 말이 되겠고요. 저는 인기만 선전이 좀 가능한 경주로 보고 지금 1번 치유천왕이 원게이트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발주가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원게이트라 하면은 발주가 안 좋으니까 또 뒤에서 전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모르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지금껏 그렇게 뒤에서 전개를 해왔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안쪽에서 이렇게 이점을 갖고 뛰던 말이었으면 뭐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항상 뭐 외곽 게이트 받아도 뒤에서 뛴 말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탄다 하더라도 최근 경주력만큼은 분명히 낸다. 근데 최근 경주력만큼이면 들어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더불어 이제 1번 게이트에서 조금 더 발주까지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1번 치유천왕은 아무리 못 뛰어도 지난 경주만큼 뛸 거니까 저는 치유천왕이 이번 경주 축이라는 겁니다. 1번 치유천왕의 10번 야오라이언 쪽으로 한방 능력상으로 좀 보고 있는 경주고 여기 이제 도전권 전력이라면 저는 3번 선스피드를 보는데
이거는 지난번 아예 바닥 전개를 하면서 이 가능성을 시험해 봤는데 성과가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 말이어서 3번 썬스피드만이 좀 배당을 줄 수 있는 복병권으로 보고 1번, 10번을 한 방으로 노리면서 1번, 3번 막권의 배당 가능성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제 이경주 손석범위원의 추천 경주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자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전령비속의 신마와 현건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신도훈이요. 예, 여기는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4번 워밍하트라는 애입니다. 얘가 이제 지구력이 없는 단점이 있어요. 자, 지구력이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 상대 인기마들을 보시면 특출하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수가 좋았거나 전개가 잘 풀려서 자 입상을 해 왔었던 그런 전력들이기 때문에 자 워밍하트가 지구력은 다소 좀 부족한 듯한 면모는 있습니다만은 이역 기수가 그래도 발주를 잘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전에 좀 안쪽으로 기대면서 좀 아쉬움 남겼지만 단독 선행 찬스 맞아서 한번 선행 나가준다라면은 4 워밍하트 첫 입상 기대를 해보는 경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3번 깊은 탄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인기마로 팔려야 되는 게 저는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지금의 경주면은 이제 깊은 탄력은 와야 되는 경주라고도 생각이 드는 경주예요. 최근에 이제 내측으로 사행하는 모습 때문에 번번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지난번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자리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당시 이제 게이트가 안쪽에 있는 말처럼 게이트만 뭐 바뀌어 있다면은 깊은 탄력 같은 경우가 그렇게 불리하게 전개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자 이번엔 안쪽에서 3번 게이트에 자 기수까지도 오경한 기수라면은 3번 깊은 탄력에 대해서는 자 이번 경주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는 마필이 10번 드림디바죠. 지난번 경주 때 김전준이가 탔을 때 이 마필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갖고 재검을 치르고 출전을 하는 마필이 이 마필인데 굉장히 재검시 모습이 좋았다. 그런데 이 마필이 당시에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안말로서 이제부터 마체중이 늘어나가면서 파워감이 보강되며 이 숨어있는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추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드림디바는 이번 경시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입니다만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도 있는 마필이다. 10번 드림디바 계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높은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3경주는 3번 깊은 탄력 4번 워밍 하트 자 요게 10번 드림디바 이상 3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들 마필들 중에서도 충분히 입상 가능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4경주는 신동훈 의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4경주가 개인적으로는 좀 노리는 마필이 있는 경주인데 그 마필보다는 그래도 좀 인기권에서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을 저는 소개하는 경주로 삼겠습니다. 9번 리드 엔지 톰이라는 마필이 아마도 이제 인기권으로 팔려줄 수 있는 경주죠. 순화도 그렇고 리드 엔지 톰이 지난번 이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전을 좀 해줬는데 지난주 솔직히 이제 네크로맨서라는 이 4주에서 외산 상위군 마필인데 최저 배당을 지켜주지 못했었죠. 그런데 저는 뭐 네크로맨서가 뭐 최선의 경주력을 해서 깨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4주 마방 입장에서는 이 리드 엔지 톰이 뭐 하위군에서 오래 썩힐 것은 아닐 것 같고 지금의 경주면은 다시 한번 능력을 좀 발휘해 줄 수 있는 말이니까 인기권 중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9번 리드 엔지 톰 아니냐 리드 엔지 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사실상 이제 6번 순호화 정도와 9번 리젠주톰, 1번 해피프린스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인데요. 이들 마필들 중에서 이제 9번 리젠주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은 약간은 복병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8번이 노블볼트라는 마필입니다. 안말입니다. 안말인데 이 마필은 선행력이 부족하고 처음부터 발주 이 선행력을 끌어내기보다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좀 추임력을 발휘를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마필이 이전째 선행력을 굉장히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초반 순발력에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마필은 순발력을 언젠간 끊어낼 수 있고 지금 갖고 있는 추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 편성이라면 8번 노블폴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는 글쎄요, 대끼리가 이제 9번 리드앤조톰과 6번만 순호와 2번 문학부 세 마리가 이제 저배당 접전으로 이제 팔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 4조 박윤규 마방하고 좀 저배당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난주에도 뼈저리게 보여줬죠, 네크로맨서. 대끼리 팔리니까 역시 좀 덜 탄 듯한 느낌이 있었고 제가 여기서 노리고 있는 애가 이 3S 퀸입니다. 자, 물론 발주 능력과 스피드가 좀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000m가 조금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본영 기수가 이제 지난주 출조를 하지 않으면서 한 주 쉬고 나왔고 이번 주에 좀 복병권 마필들을 상당히 많이 기승을 하는 기수입니다. 자, 좀 따라갈 만한 노림수의 가치가 있는 기수가 아니라 생각이 되고 있는 입장이고 직전 정도의 발주 능력이라면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앞에 나가는 애들의 뚝심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만만치가 않고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저는 3 S킨의 이 선입 추입 입상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3번 S킨을 축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상황이고 자, 원틀 한방 마크는 역시 1300 거리 경험이 있는 9번 막 리드 핸즈톰 쪽으로 원틀 한방을 들어가고요. 안쪽에 있는 2번만 문학보 6번만 순호화 정도의 인기권 후공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2번이 단통이고 3, 9번이죠. 3번 9번이 단통이고 3 놓고 2, 6이요. 네. 예,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신동훈 위원의 추천 경주였던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경주가 이제 국산 육군 1200m 경주로서 전력 매수의 신마와 영군 성장 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자, 손석번이요. 예, 이번 경주는 이제 부진한 기수들이 많이 출전하는 경주죠. 요 근래 이제 간간히 이런 경주들이 좀 있어요. 못 갔던 기수들이 한 번씩 입상할 수 있는 기회들. 지난주에도 보면은 마지막 경주에 유재필 기수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토론도 아주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경주도 부진 기수여도 마필 능력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외곽이 이제 14번 영화처럼인데 고성희 기수가 기승을 하죠. 굉장히 좀 기수 입장에서는 불안한 입장이 될 수 있지만 저는 뭐 전적으로 최선의 승부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고성희 기수가 이 말은 다 만들어 놨어요. 주행검사 때부터 조교까지 고성희 기수가 다 만들어 놨는데 지난번 이제 양희진 기수가 배당판에서 아주 폭풍 바람을 불면서 입상을 시켜놓은 거였었죠. 자, 이번에 다시 이제 고성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 경주고 골마겜 때문에 7주 만에 출전하는 경주지만 정작 만들어놨던 고성희 기수에게 한번 주는 경주니까 저는 14번 영화처럼을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동훈이요. 예, 우선 이번 레이스 이제 부진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좀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 중심에 있어서 그래도 이번 레이스 좀 적합한 마필을 추천드리자라면 저는 이 12번 트위스트 댄서 얘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부마 자체가 스피드가 좀 없기 때문에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은 일단 거리가 늘어나야 되는 조건, 그리고 편성 자체가 빠르지 않은 조건, 그리고 부진마 조건, 이런 세 조건이 겹치면은 언제든지 입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이번이 이제 데뷔 이후 네 번째 경주입니다. 자, 직전에도 다소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늘어난 거리라면 12번 트위스트 댄서의 추입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경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 경주에서 이제 고성희 기수가 자, 지난번에 이제 유재필 기수 입상을 했듯이 한번 멋지게 선행 출하이라도 뽑아가지고 자, 한번 우승을 차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박수로 계속 응원을 한번 해볼게요. 고성희 기수 한번 제대로 타주길 기대합니다. 자, 저는 이 6번 백전한승이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선종 마중의 마필이 이제 100전 필승, 뭐 100전 무패, 뭐 있지? 100전 뭐 잘 뛰는 거 하나 있었잖아요. 잊어먹었네. 또 그 이선종 마중의 마필들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말들이 많아요.
이 6번 백전환승이나 마필도 이 데뷔전 자체에서는 전혀 뭐 능력 발휘를 안 하고 철저하게 주로 적응에만 주안을 두면서 기승을 했던 마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번 경주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당시의 마필 능력을 보니까 선취입력을 고르게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고, 이 마필 자체가 마체가 굉장히 커요. 이 마체가 굉장히 크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6번 백전환승의 앞으로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자, 이번 경주시 감량 기승인 이강석 기수까지 기승을 시켰는데 상당히 적절한 기승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6번 백전환승의 선전을 강력하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오경주는 지금 현재 6번 백전환승을 얘기를 했고요. 12번 트위스트 댄서를 얘기를 했고요. 14번 영화처럼을 언급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뭐 고성희 기수가 한번 꼭 한번 입상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을 했던 오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경주는 강타의 추천 경주입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계속 추적하고 있는 마방과 기수의 조합인데, 이 44조 마방과 김혜성 기수가 분명히 좀 일을 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안쪽에 있는 1번이 핑크팬더. 제가 이제 15번의 경주 중에 2착 한 번밖에 없는데, 그 2착 했을 때 이 부민호 기수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적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레이스 자체를 보면은 확실히 선행이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은 없어요. 엇비슷한 스피드라면은 의지와 기수 그리고 게이트입니다. 자, 1번 게이트의 핑크팬더. 최근 들어서 별다른 모습 없다가 직전에 출발 자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 보였고, 다시 김혜성 기수 안장이라면은 저는 선행 출하이가 나온다고 보고요. 선행이라면은 충분히 선전을 해줄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쪽에 2번 원석 발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기마로 대두가 됐었죠. 근데 뭐 강력하게 뭐 팔리는 거 아니었었고, 이제 혼전 속에 이제 근소한 우세였는데, 저는 원석 발굴에 대해서는 뭐 계속 경주력 변화가 나올 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조경호 카드를 좀 꺼내 들으면서 뭐 더욱더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는 이 말에 대한 뭐 뚝심이라든가 뭐 더불어 스피드까지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말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리가 늘어난 경주에서의 추임력, 지난번은 좀 그보다 좀 못한 추임력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공백을 좀 가지면서 말이 점차 경주력이 살아나고 있고 계속 이제 좋아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2번 원석 발굴, 자, 이번 경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는요, 제가 보기에는 배당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그린폴리스 이런 마필들이 조교가 좋다고 아마 강력하게 팔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같고요.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안 돼요. 왜? 말이 지난번에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냈던 말인데 이번에 조교가 좋다고 해서 팔릴 것 같지만, 실질에서 제가 보기에는 능력 발휘를 못할 거라는 저는 전제를 깔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말은 안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일단 우선적으로 자른다. 12번 천정부제도 자른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이번엔 이 네임밸류가 있는 마필들은 다 안 되는 마필로 좀 보고 싶고, 이번 경주에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배팅의 축은 9번 희망특보입니다. 김충근 마방에서 5번 가속대로와 함께 9번 희망특보를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지난주에 박상호가 완전히 개 똥 밟는 그 말머리를 보여줬죠. 완전 인기만 웬만큼 타고서 그냥 말 모는 거 보니까 뭐 완전히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 야, 그거 뭐 욕 나오게 못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을 느꼈는지 굉장히 못 탔어요. 9번 희망특보 한번 편하게 한번 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의외로 이 마필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 이 9번 희망특보를 강력한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통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이 7번 태양의 왕이란 마필입니다. 왜 태양의 왕을 노리느냐? 거리가 1300입니다. 1300인데 이편성에서 뒷심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놈은 이놈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순발력만 끌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이라, 이 마필은 당일 식이성 식욕 부진으로 인해서 근간의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당일 체중만 많이 현격하게 10kg 이상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선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이 태양의 왕,
베이단권 전력으로 강력하게 노리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더 베이단권으로 하나를 더 받치고 간다면 11번 이 녹론 오페라와 여기에 13번 초원여왕 이 두 마필을 받치고 가겠습니다. 9번만을 놓고 자, 이 11번 녹론 오페라와 13번 초원여행 이 두 마필까지 받치고 가더라도 9번 희망특보가 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있다. 9번 7번 단통에 9번 희망특보를 놓고 11번 13번 양방으로 방어하면서 중배당 이상을 한번 노리는 승부처로 3번 추천 경기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7경주는 이 휴양마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력차가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인데, 자, 손석번이요. 예, 이번 경주는 좀 난해한 경주 같아요. 자신의 경주력을 또 베스트에 끌어냈던 경주력보다 최근에 뛰는 모습이 또 부진한 모습도 많았었고 좀 이변이 좀 나올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9번 유돌격이란 마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말들의 뚝심이 그렇게 보강이 확실치 됐다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 번의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쪽에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누돌격도 간간히 경주력을 좀 보이는 부분이지만, 자, 최근의 경주력 살아난 모습을 그대로 지난번에 이어갔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오히려 그 전보다도 기록 자체는 더 타이밍이 늦게 나왔었던 경주였죠. 누돌격 자체는 또다시 1300에서의 경주력이면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경주력이 저는 나올 수 있다는 입장에서 9번 누돌격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가 상당히 좀 배팅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주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추천만 말씀드리기도 까다로운 경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쉽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우선 자, 7 메이커밴, 자, 이게 월수목 조교를 완전히 놀았습니다. 속보 9번만 하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문세영이 탔지만 승문전이고 조교가 약하기 때문에 인기만으로 팔리지가 않아요. 공백도 있고. 하지만 조교라는 거는 마필의 능력을 최선으로 발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조교 강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7 메이커밴. 자, 빠른 마필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자, 메이커밴이 정말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줄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승군존이지만 7 메이커밴의 선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저도 이 두 위원회 얘기했던 마필들에게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9번 레저렉션 이게 장기 휴양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2번 최고 탄생, 10번 천하 강적, 4번 해피스토리, 이게 이제 네 마리가 선대 경합을 펼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선입으로 되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지구력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일색이다. 자, 그러면 6번 하계자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팔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놈은 돈 먹는 기계입니다. 완전히 이런 말들은 입상을 할 때까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놈을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2번 레저렉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싹수가 있다는 얘기죠. 1300에 당연히 장기 휴양을 하고 출전을 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지만, 이 마필이 지금 4세마입니다. 지금 이 데뷔전 하나 치러놓고 4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마필가가 4천만 원입니다. 이걸 그냥 놀고 나갔겠냐고. 김명식 맞으면 이 목장주예요. 목장주. 그러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 데뷔 이후에 3전 이내에 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2번 레저렉션은 이 총력전이 불사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아마도 주행검사 자체도 선입으로 타는 걸 보니까 선입에 대한 훈련이 분명히 됐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저는 그래서 2번 레저렉션, 자, 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2번 레저렉션, 7번 메이커밴, 9번 유돌격 이상 3두로 한번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요 세 마리만 갖고서도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도 이 막권이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런 거는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8경주인데 지금부터 이제 저희 팀의 메인 UCC 승부처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토요 경마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는 손석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어떤 막군인지 궁금하고요. 신동훈이 먼저 추천만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뭐 복병권 마필들 중에서도 이제 눈에 띄는 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데뷔 전부터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좀 애착이 가는데 바로 이 5번 시드니 주얼리. 자, 승군전이지만 뭐 지금 뭐 3군에 있는 애들이 비리비리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인기권으로 팔리겠죠. 하지만 제가 이 한국 경마에 있어서 쓰잘데기 없이 혈통 얘기를 한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라이언하트 자마들은 거의 다 잘 뛰고 있어요. 라이언하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어야 되는 그런 시즌만인데 조금 아쉬운 면모가 있죠. 뭐 늘어난 거리, 뭐 승군전 이런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배당 없으시다고 시드니 주얼리는 적어도 빼시면 안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편성은 진짜 조금 저는 헷갈리는 편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1700경주이기 때문에 배당판에 인기만은 있지만은 의외로 이 변수가 전개의 변수로 인해서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주인데 저는 이 4번 주울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눈깜짝이를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멋지게 이제 우승으로 했는데 그 최원준이를 또 한 번 태웠네요. 그 이 마필은 이번 경주시 예전의 순발력이라면 그냥 독백입니다. 그런데 최원준이와 김혜선이가 틀린 것은 초반에 밀고 나가질 않고 잡고 나갔다는 겁니다. 말한테 최대한 무리를 안 주고 마필 가는 대로만 힘을 쓰다 보니까 직선에서 탄력이 나온 겁니다. 4번 이 치울산도 자동빵 선행입니다. 많이 잡고 마필에 무리를 주지 않고 계속 차분하게만 타준다면 이번에 1700경주에서 이변의 소지를 갖고 있다. 4번 주울산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부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타트를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있는 말들은 다 좀 기복을 보였고 승군마들이 한 4마리가 지난번 입상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딱 3마리만 저는 가지고 승부를 좀 하겠습니다. 딱 3마리만 가지고 승부를 하겠고 자, 여기에서 특히나 꼭 봐야 되는 복병이 있어요. 승부의지가 전혀 저는 느껴지지 않았었던 경주였습니다. 자, 이번 편성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 마필과 전력을 숨겼던 마필 한 방을 한번 여러분께 강력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만 보고 들어가는 경주에 강력한 한 방으로 한번 이번 8경주 놓치고 싶지는 않은 경주니까 자, 그만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레이스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 팀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 선석번위원회 UCC 메인 승부처 토요일 8경주.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이어서 저희 팀의 이제 두 번째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일 9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는 의외로 좀 배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4번 파워풀 미스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좀 복병급으로 생각이 되는데 선행 조건이에요.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예요. 거리가 지금 1700이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에서의 얼마나 적응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 점인데 다른 말들보다 오히려 조건은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번 레이스에서도 그 정도 경주력에서 마지막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진로도 약간은 좀 막혔었고 파워풀 미스지 무엇보다 33조 마방이 근래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어요. 마방을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마방 조교사 치고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저는 내고 있다. 이미 뭐 자리를 잡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뚜렷한 대표마가 아직은 없지만 그런 대표만 생긴다면은 33조는 아주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되는 마방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또 파워풀 미스지였으니까 저는 4번 파워풀 미스지를 이번 레이스 1700 꼭 봐야 되는 복병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이번 경주에서 배당말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상하게 또 제가 체온주의를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8번 올가닉 비타민입니다. 이제는 이제 내리에서 조금 이제 승군 이후 4번의 경주에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전한 경주는 상당히 내용 있는 경주에 많이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의 인기권 전력인 나운디치와 일전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이라면 제가 보는 경주에서 취입도 되고요. 기본적인 순발력도 요즘은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선입도 되는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8번 올가닉 비타민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 레이스 이제 인기 기수가 3명 정도가 자 이제 출주가 되고 있는 레이스고
아마 그 조합으로서 이제 뭐 최저 배당, 뭐 그 다음 배당 이렇게 이제 조합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덱끼리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주를 항상 UCC 메인으로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기승기수가 이제 좋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좀 돋보이는 모습은 보여지는 게 사실이에요, 액면상. 하지만 마필의 능력을 꼭 보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제가 기승기수가 좀 밋밋하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제가 노리는 말이 2마리의 복병이 있고요. 물론 기본적인 인기권 중에 제가 1마리 정도를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안한 인기마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고 기수가 좋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은 좀 잘라 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기승기수는 조금 떨어지지만 마필을 믿고 한번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중배당 UCC 메인급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자, 토요일 구경주 신동원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많은 성원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한번 토요일 10경주로 넘어갑니다. 1번 주먹이라는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놈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자, 선섭번이요. 예, 이제 주몽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경주 주몽을 축으로 가는 경주는 아닙니다. 주몽이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경주예요. 지난번 이제 60.5kg를 극복을 했기 때문에 0.5kg 늘어난 거 어렵지 않게 극복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부담 중량 자체는 이마필 한계 부담량을 좀 넘은 상태였었고, 자, 그 모습을 한 번 더 이어갈 수야 있겠지만 굉장히 좀 말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주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주목을 축으로 공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저는 4번 싱싱캣을 좀 보겠고요. 오경환 기수인데 이게 악벽을 한번 보여가지고 재검을 받고 나왔었죠. 재검 받고 나온 경주이고 악벽을 또 보였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주를 펼쳐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싱싱캣이 56kg인데 다른 때보다 싱싱캣의 특징, 그 스피드를 살려낼 수 있는, 이 말이 1군에 올라왔을 때 그 스피드를 보이면서 능력을 보인 말인데, 자, 그러한 스피드가 이번 경주는 먹혀갈 수 있고 인기권 전력보다 한 발 빠른 추입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는 경주면 4번 싱싱캣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신동훈 의원. 예, 저는 주몽은 조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안쪽에 있는 이번 제왕탄생, 제가 이제 3월 4일 경주 덱끼리인 거 뻔히 알면서도 제가 추천을 강력하게 드렸어요. 이거는 스마트 문학의 제왕탄생이 한방이다라고 제가 뭐 실전 막권을 말씀드릴 정도로 그 당시 이제 박태종 기수가 외곽에서 상당히 열심히 추입을 해주는, 마필이 종반에 조금 1군만 돼도 제갈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은 보였습니다만은 노련한 기수가 타고 입상을 했었죠. 자, 이번에 이제 최범현 기수가 타고 있는데 박태종 기수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기복을 너무 많이 보입니다. 박태종 기수. 그리고 결승선상에서도 조금 추진이 좀 예전 같은 파워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적임 기수가 더 기승을 했다. 이번 제왕탄생은 연투우지를 보일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10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왜 그러냐면 꽃여울이 레이스를 끌고 노얄 미사일이 레이스를 끌고 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이편성에서 이들 마필들이 레이스를 시원하게 1800을 초반부터 끌어버리면 레이스 흐름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주몽이 상당히 전개가 유리합니다. 그러면 내리캣이 안 되는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이들 마필들이 선행 경합으로 인해서 우두두둑 다 부러져 버리면 내리캣이 여기서 대가리로 쓰는 경주예요. 그러면 꼬랑지 찾기도 굉장히 힘든 경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선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은 경주인데,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 9번 아담원이란 마필입니다. 이 9번 아담원이 사실 요즘 40점만을 제가 보기에 다 뜯어 고쳐요. 옛날에 그 갖고 있었던 그런 능력, 걔가 정기용 기수가 옛날에 조금 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필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정균이도 좀 탔었고, 그 마필 자체가 이 전반적으로 40점 마필들 전부 뜯어 고치는 과정인데, 이 마필의 근간의 부지는 선행력의 기복입니다. 완전히 맨 바닥 추입을 하질 않나, 전혀 뭐 선행력을 끌어내지 않았던 말인데, 이 마필 자체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추입력은 이미 검증이 끝난 마필이고, 초반에 선행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9번 아담원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에다 붙이느냐 이것만 고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9번 아담원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지금 이제 2번 제왕탄생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싱싱캣을 얘기를 했고요.
9번 아다머를 얘기했던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두 충막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마필에 붙이느냐 그것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저희 팀의 이제 마지막 메인 UCC 승부처죠.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접전이겠지만 저는 뭐 인기권 중에서 한 마리 좀 충막감이 있는 경주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도전마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죠. 11번 플러스 밸류입니다. 이 플러스 밸류 가지고서는 제가 또 많이 재미를 또 봤었던 말이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이제 승분전이었기 때문에 자 굳이 그 경주에서 뭐 강하게 승부할 이유는 없었다 판단을 했던 레이스였습니다. 이제 조경호 기수가 기승을 했고 지난번 경주가 아주 뭐 빠른 뭐 레이스라고까지는 생각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적으로 천은이 선행을 못 갔었던 경주였었기 때문에 플러스 밸류는 그 레이스를 잘 따라갔습니다. 꾹 눌러잡고 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승부를 좀 더 가지고 가면은 더 빠른 타이밍에 선두권 전개도 가져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 경주에서 꾹 잡고 따라갔었으니까 최선의 경주력은 아니었다 보고요. 자, 한 번에 숨을 돌리는 이후에 이번 경주가 이제 2군 제대로 된 도전이라 보여지는데 플러스 밸류는 직전보다 나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레이스가 특출한 선행이 없습니다. 물론 선행만은 뭐 모든 경주에 존재하기 마련입니다만 앞에 나가는 애가 굉장히 느리게 끄는 경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애가 유리한 게 아니고 올라오는 애들이 잘 탈 수 있는 경주고 자, 그 측면에서 저는 이 추임 마필 한 마리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9번 달리는 행운. 얘가 지난 12월 4일 경주에서 배당을 터뜨리면서 입상을 했죠. 그 당시 인기가 12등. 아예 이제 바닥 인기였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괜찮은 발걸음을 보였고 특히 직전에 굉장히 괜찮아지는 발걸음을 보였다. 그리고 체중이 좀 직전에 많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체중이 여기에서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뭐 추임력에 있어서 상대 마필에게 뒤지지 않는 만큼 9번 달리는 행운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강태 UCC 메인 승부처인데요. 이 편성은 제가 보기에 배당이 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파티라는 마필도 병력으로 인해서 약간의 주기가 길어진 것이 찜찜한 요소고요. 또 3번 미스터 액티브도 불규칙적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배당은 기본이고 중배당 이상까지도 가능한 편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까지도 보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예 못 맞히는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메인 승부처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 팀의 메인 승부처를 공지를 드리면 손석범 의원이 8경주가 되겠고요. 자, 신동원 의원이 9경주입니다. 자, 그리고 강타가 11경주. 자, 8경주, 9경주, 11경주. 예, 3개 경주를 한번 토요경마에선 멋지게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2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전개상이 위험 가능성도 있고 전력차도 다소 미세한 경주인데 어떤 마필이 선전을 할까요? 자. 예, 우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배당 2마리를 좀 인정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다양한 승식에 지금 응용을 해 보십사 하고 추천드릴 수 있는 애는 안쪽에 있는 1번 희망의 달입니다. 자, 희망의 달이 뭐 항상 이제 바닥을 때리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 레이스 자체가 페이스가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많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선입군에서 팔리는 인기마들이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희망의 달이 얘가 이제 3월달 경주를 보시면 뭐 큰 마신차 없이 빠른 경주에서 올라왔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다. 자, 1번 희망의 달이 배당권 그리고 삼복승권 이런 권에서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그런 말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뭐 인기마 2마리가 아주 뭐 저배당으로 팔리지 않을까 싶은 경주고 저도 좀 삼복승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말로 3번 행운천하라는 마표를 좀 말씀드려 봅니다. 지난번 문세영 기수가 타니까 이 말이 이제 인기 3위권까지 팔리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자, 그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팔린 것 같고 바닥에서 전개를 했어요. 바닥에서 전개를 했고 이번에 이제 서승훈 기수인데 46조는 서승훈 기수가 그야말로 뭐 최고 승부 기수죠. 가벼운 등짐이 이 말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마체가 작은 말이기 때문에 특히나 가볍게 뛰어왔었던 말이었어요. 자, 서승훈 기수가 탔고 탄력은 지난번 문세영 기수가 타는 거 보니까 걸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들 두 마리가 뭐 앞에서 뛸 것인데 그 이후로서는 저는 행운천하의 뚝심이 가장 나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번, 6번이 인기만 것 같아요. 그런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5번, 6번 외의 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등짝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뭐 죽기 살기로 팔릴 것 같고 죽기 살기로 또 탈 것도 같아요. 그럼 5번, 6번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는 가운데 저도 뭐 똑같은 마필인데 똑같은 비슷한 추천인데 10번 송도 특급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마필 자체가 예전에는 추임력이 왕성하더니만 근간엔 또 선행력이 일정한 수준으로 올라오니까 추임력이 완전히 똥바닥을 쳐버리네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요 마필은 예전엔 상당히 우수했던 추임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 내에는 분명히 온 마필이지만 그래도 삼복승 정도의 이변 가능성은 엿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저도 이 10번 송도 특급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2경주는 지금 현재 5번, 6번을 어느 정도 다들 인정을 하는 추세이고요. 1번 희망의 다리, 3번 행운추나 10번 송도 특급의 배당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토요경마 집중 분석은 마무리를 짓고요. 자, 저희 팀의 자랑이죠. 자, 제주경마 집중 분석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경마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세계 경주로 늘어났기 때문에 UCC 승부처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제주교차 1경주는 오늘 첫 번째 UCC 승부처로서 손석번 위원의 UCC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1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안쪽에 있는 뭐 인기권 전력이죠. 이번 백연화. 자, 20전 동안 뭐 2번밖에 입상이 없는데 걸음이 좀 늦게 터지는 것 같아요. 자, 뭐 한라마 같은 경우는 걸음이 늦게 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 뭐 전개상으로 뭐 선행도 가능하고 자 선입도 따라가고 물론 상대 자체가 직전에 비해서 조금은 좀 강해진 인기마가 있습니다. 센 인기마가 있습니다만 전개가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마 백연화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편성은 은근히 또 약간은 또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번 백연화를 얘기를 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제가 추천해 드려보고 싶은 마필은 1번 일직선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능력 발휘를 못 해주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는 직전 조정에 따른 선행력의 지속적인 상승과 더불어 추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1번 일직선 이번 경주의 배당권 전력으로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뭐 좋은 경주력을 보였던 마필이 이제 한 마리가 있고 그에 다 좀 기복을 갖고 있는 말들 간의 경주인데 저희가 노리는 것은 걸음 여유가 굉장히 많아요. 걸음의 여유가 굉장히 많아서 뭐 추천마로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복병을 좀 하나 노리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 정도 모습이면 저는 뭐 충분히 된다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한번 믿어보려고 하고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마필들 제주경마에서 분명 좋은 결과를 주었었던 부분이니까 이번 제주교차 1경주는 제가 노리는 복병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제주교차 1경주 손석번 위원의 승부차였어요.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자 이번 2경주는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네, 제가 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레이스 자체는 조금은 좀 전력이 우열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문제예요. 1000m라는 거. 왜냐면 이제 추임 마필은 조금 거리가 짧아 보이고 선행만은 좀 너무 좀 길어 보이고 그런 느낌인데 저는 선행을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 8번 세밀에 뭐 김용석 기수가 기생을 했고 자 보여준 걸음과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인기권으로 팔리겠지만 자 직전은 뭐 나름대로 조금 아쉬운 면모를 좀 남겼고요. 이번에는 직전만큼 어려운 선행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자 8번 세밀에 선행 버티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좀 굉장히 좀 의외로 혼전이걸 배당이 나올 소지도 좀 있는 경주라 생각합니다. 뭐 저 될 수 있는 말들이 그만큼 좀 많다 자 보고 있는데 지난번 팔리고 못 간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런 경주는 다시 한 번에 좀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팔리고 못 간 말 중에 하나 좀 보고 있는 거는 6번 마필 예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난번 레이스가 다소 좀 늦발을 하면서 굉장히 무리하게 경주가 됐었던 레이스였어요.
자, 중반에 이제 선두권까지 따라붙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소 무리가 되는 경주가 되다 보니까 기대보다 좀 못한 경주들이 나왔다는 걸로 생각이 되고 기본적인 전력 자체는 좀 탄탄한 말로 생각을 해서 6번 예우 정도가 가장 좀 나은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꼭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UCC 메인 승부처인데 요즘 그 제주 경마든 뭐든 간에 배당판을 주도하는 것은 이 전문지라든지 예상가들, 이 조교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 전문지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인기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요즘 그 제주 경마 자체는 의외로 이 당일 인기권 종합지에 나와 있는 기수들이 의외로 안 팔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석에 따라서 제각기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배당이 많이 나오고 어쩔 때 또 대끼리로 팔립니다. 배당인 줄 알았는데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떤 중추적인 핵심 세력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꽤나 오래 걸릴 겁니다. 제주 경마에 다들 이제 몰입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주 교차 2경주는 당일 뚜껑이 열려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 오는 저희 팀의 마지막 제주교차 5경주는 신동훈 위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군 핸디캡인데 뭐 전력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경주는 아니겠고요. 눈에 들어오는 인기권 마필 한 2마리가 있는데요. 저는 이 안쪽에 1번 이 기운센이라는 마필을 좀 말씀드리죠. 이 기운센이 항상 좀 발주가 좀 좋지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옵니다. 그러니까 발주가 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뭐 늑발을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이 기운센 자체가 최근에 잠시 좀 주춤한 모습일 뿐이지 그 전까지는 아주 강구미에서의 선전도 있어왔던 말이었었기 때문에 전현준 기수가 복귀를 하고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자꾸 있었지만 이제는 전현준 기수의 모습이 점점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상위군 경주라면은 더욱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경주니까 1번 기운센이라는 마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시 8번 호신술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김일환 기수는 제가 오늘 텍스트를 치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로 따지면 김옥성 기수와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추임마의 기승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승수는 많지는 않지만 입상을 했을 때는 화려한 추임으로 여러 사랑을 받는 기수입니다. 이 8번 호신술이나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출전마 중에서 추임력 하나만큼은 발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두권의 전설신화 정도가 레이스를 끄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8번 호신술이 초반에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내준다면 기존에 갖고 있는 추임력으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8번 호신술 당일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레이스를 제가 이제 UCC 승부처로 정한 것은 그동안 이제 한라마 1등급에서 좀 서름을 받던 애들이 지금 대거 몰렸어요. 강자들을 만나가지고 맨날 이제 착순밖에 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에 자, 뭐 전 두수가 다 최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현장 소스 가네 안 가네 이런 거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주입니다. 자기가 분석한 대로 전개대로 이렇게 제가 분석한 대로 또 경주 전개가 나와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개를 바탕으로서 추천을 드린다라면은 이건 무조건 뭐 적중이 될 수 있는 경주고 배당도 충분히 짭짤하게 얻을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분석할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최종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피니언식 방송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결정은 마지막 디시전은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 오늘 토요 경마는 저희들이 할 일은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좋은 성적 얻기를 기대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1호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